일단 오늘은 이제 흑이 고바야시, 백이 조치훈인데요. 천천히 보죠. 실전에 엄청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에도 많이 쓰는 수법들이 있으니까. 백이 조치훈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조치훈 구단이 이제 상대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해서 전략을 짜서 만들어 온 건데, 이거 이제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나 기풍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조치훈 구단은 이제 타계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후반이 꽤 강합니다. 후반이 꽤 강하고 대신에 좀 실수가 좀 있어요. 반면에 고바야시 구단은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엄청난 장점이에요. 실수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약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좀 공격을 싫어하고 전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을 챙기고 손을 빼는 작전을 많이 썼는데, 이 바둑은 계속 그렇게 뒀는데요. 자, 여기를 왔을 때도 여기를 뛰는 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손을 뺐어요. 손을 뺐고요. 여기를 왔을 때도 또 손을 뺍니다. 지금 얘랑 얘 전부 손 빼기 작전인데, 이제 상대가 세력 쌓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은 이제 흑이 이게 낮더라도 이게 좀 약하니까 하변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약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한 돌 옆에서 모양 키우는 건 꽤 유력한 작전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모양 키웠을 때 상대가 못 들어오니까. 자, 모양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죠. 밀고, 늘고, 한 칸 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밀다가 백이 받을 때 적당한 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오는 바둑이 되는데, 흑이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백이 지금 여기를 쉽게 못 들어가요. 쉽게 못 들어가는데, 고바야시 구단이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 둘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쌍방 한 판입니다. 이거에 자꾸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라면은 흑이 지금 키우는 작전은 많이 이상한 겁니다. 백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없는 작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조금 볼까요? 자, 백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느 선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네, 하변. 어느 정도 선으로? 네, 뭐 선만 말씀해 주시죠. 3선, 4선, 5선, 6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4선. 이 정도면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깊은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얕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도 절대 공격을 안 당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흙이 씌우더라도 예를 들면 요런 거 하나 붙여놓고 받아야죠. 근데 뭐 요런 거 하나 해놓고, 좀 노골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벌리던가 하면은 공격을 잘 안 당합니다. 저희들 눈에는 쉽게 산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동수끼리 뒀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원리만 보는 겁니다. 원리만.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흙이 이제 이쪽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좀 무식하게 뭐 그냥 이렇게 붙인다거나 입구짠다거나 아무튼 적당히 띄워놓기만 하면은 백이 지금 도망갈 곳에 이거가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4선도 되고요. 이렇게 지켜져 있으면 4선도 충분합니다. 공격이 잘 안 돼요. 지금은 6선도 곤란합니다. 6선도 곤란해요. 6선도 흙에 하나 눌러놓고 백이 적당히 착륙할 때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 때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상대가 모양이 크면 내 거부터 지켜둬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근데 흙이 이렇게 하나 더 두면 이제는 정말 막 지빈이 아니니 소리가 나오죠. 물론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조치훈 구단 또 살려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싫을 겁니다. 고바야시는. 대신에 이거 들어오면 잡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나요? 살 것 같나요? 조치훈 구단이 100이면 이거 잡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치훈 구단 특기죠. 고바야시가 이렇게 안 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판이고 닭게임 하면 또 이렇게 뒀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두텁게 들어가고 여기를 눌러갑니다. 자, 정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둬야죠.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있어요. 근데 위로 가는 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책 보지 마시고.
위로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점으로 눌러가죠. 네, 화점으로. 아래로 가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자, 위로 가는 건 좀 이따 실전에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아래부터 보시죠. 아래는 잘 안 쓰는데 배석에 따라 아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백은 요렇게 막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막게 되면 흙이 찌른 다음에 막을 때 끊고 이을 때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뻗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밀어 올라왔을 때 백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두려는 게 아니라 백은 이제 본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줍니다. 한 칸을 띄어서 아까 전처럼 찌르고 끊을 수가 없어요. 찌르고 막고 끊게 되면 백이 어떻게 두면 되죠? 아까랑 달리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기어 내려가면은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쵸? 아유, 오늘 무지 떨어뜨리네요. 흙이 나갈 때 뭐 찌르면은 도망갈 곳이 없죠. 자, 그래서 뛰면은 흙이 어떻게 두냐면은요, 흙은 건너붙이게 되고요, 백이 찌를 때 끊고 늘 때 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나와 끊는 게 보이죠? 나와 끊는 거 선수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 둬야 되죠? 네, 여기 뭐 다른 건 다 부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면 이을 때 이미 해결이 됐죠? 흙이 나중에 나와 끊더라도 이렇게 치면 바로 죽습니다. 그쵸? 들여다봐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씌워갑니다. 두 점은 치면 버려도 돼요. 이런 정석이 있고 요즘은 잘 안 씁니다. 흙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실전처럼 위로 눌러가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천천히 계속 보시죠. 지금은 일단 백이 얘랑 얘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민다면 흙이 어떻게 두는 걸까요? 싸워야 돼요. 최강으로. 아닙니다. 못 넘어가게 해야 돼요. 네, 밑으로 막고 뻗는 정도예요. 그때 날일자로 갈라나가면 백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배석에 따라 백이 이렇게 두기도 해요. 백이 배석이 되게 주변이 세면. 근데 지금은 배석이 그 정도로 세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백이 못 두고요. 그렇다고 민 다음에 막을 때 젖히는 거는, 이건 어디가 급소인가요, 흙이? 자, 이거 보시면 바로 거기 가셔야 됩니다. 뻗는 것도 있는데요. 뻗는 건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이고 젖히는 게 조금 더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뻗는 거는 절대 못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막았을 때 끊는 게 기분이, 형태가 좋거든요. 이 형태하고 달리 이 형태는 백이 단수를 치면 이제 한 방에 중앙으로 나온 다음에 뻗을 때 이렇게 뻗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저기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쳐서 한 방에 나가는 게 안 되고 두 번 둬야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맞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젖혀 있으면 됩니다. 젖혀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지금 백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젖혀 나가면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도망가야 되죠. 백이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백은 기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기고 치받고,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빈삼각으로. 자, 요건 강수인데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끔 씁니다. 많이 쓴다기보단 가끔 쓰는데요. 흙은 최강수를 둘 겁니다. 너는 살았냐 그러고.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중앙으로 뻗을까요? 뻗으면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차단하면은 날이자로 씌워서 죽으니까 선수로 차단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젖히고요. 백이 막아야 되죠. 그때 중앙으로 나갑니다. 네, 못 넘어가죠.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찌르고 막고 끊고 잇고 이렇게 막는 진행이 됩니다. 실전도 이거랑 똑같아요. 정석입니다. 많이들 두는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건 이제 워낙 많이 두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원래 이제 정석인데, 조치훈 구단은 이제 날짜를 갔을 때 약간 귀에 맛을 남겨놓기 위해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큰 의미 없는 수입니다. 안 두셔도 돼요. 이제 귀에 맛을 남겨놓으려고, 나중에 이렇게 막은 다음에는 뭔가 이제 크게 잡으러 갈까봐 그러는 거고요. 큰 의미 없는 수입니다. 빠르게 지나가죠. 끊고, 잇고, 막고, 잡고, 치받고, 막고. 자, 여기가 이제 원래 정석이 100이 하나 더 두는 거예요. 혹시 어디가 급소일까요? 100은? 하나 더, 원래는 더 지키는 게 정석인데, 여기를 굿자로 받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옛날 정석이죠. 안 받았습니다. 실전에는. 역시 고바야시 구단이 공격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를 뽑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2번 손 뺀 거죠. 지금 원래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손 빼는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손 빼는 작전으로.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흑돌 차례인데, 지금 여기 세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보죠.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세력을 이용해서 가장 이제 잘 활용하는 건 뭐가 될까요? 세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는? 네, 공격으로 어디 두면 좋을까요? 한번 주관식으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거기 가는데, 고바야시라 또 전투를 싫어해서 거기 안 갔습니다. 세력이 여기니까. 상변 쳐들어가. 네, 상변 들어가는 거. 여기가 보통 프로들 일감입니다. 중요해요.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시면은 굉장히 바둑이 센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서 깬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뛰는 게 최악입니다.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눠 먹기식이 되는데,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똑같이 30집 만들었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한 10수 둬서 30집 맞는 거고, 여기는 한 5수 둬서 30집 맞는 거게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이게 지금 이쪽으로 도망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뛸 때, 예를 들면은, 자, 항상 들어간 다음에 먼저 바로 붙여주세요. 붙이고, 젖히면, 지금은 젖혀도 되고 뻗어도 됩니다. 보통 뻗는 건 잘 안 쓰는데, 지금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흙이 뻗어도 돼요. 공격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렇게 나가면은 됩니다. 이거 두 개 좀 붕 떠가지고 조금 피곤해요. 물론 이제 벌리고 두면 되기는 되는데, 이쪽이 보통인데요. 자, 고바야시는 그냥 큰 자리를 지켜버렸고요. 자, 그러니까 백도, 조치훈 구단도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들어가긴 조금 늦었어요.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변 한 번 더 키웠고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손을 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본 안 볼 때 되게 신기했는데, 계속 손 빼고 다녀요. 지금 3번 손 뺀 거죠. 조치훈 구단이 이제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공격 타겟을 볼 건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일단 공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잡으러 가는 수준의 공격이 들어가요. 3번이나 손을 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공격을 할 때 사는 사람이건 공격하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살기 위해서 뭘 많이 만들어야 되나요? 호구. 요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호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호구를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보통 살아요. 지금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흑의 공격하고 백의 수비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흑은 그럼 어디가 일감일까요? 호구 자리를 없애는 거. 여기가 일단 일감입니다. 자, 그럼 살기 위해서 백이 두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노타임으로 거기 갔다가는 노타임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네, 이으면 안 돼요. 이으면 안 되고요. 자, 백은 중앙으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석점 끊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희생타를 써서 지금 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3개 안 적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 방법도 괜찮네요. 그 백이 3번이나 손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요돌이 왔기 때문에 호구를 치면 살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잊지 않고 100은 이렇게 밀어서 나오는 것도 됩니다. 자, 밀었어요. 밀으니까 흙이 어디 둬야 되죠? 지금 공격하는 중이니까 거기 당하면 안 되니까. 네, 석점 지켜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끊기면 바로 죽죠. 이 돌이 왔기 때문에 단수 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늘면 죽으니까. 요 돌 때문에 죽었죠. 그럼 흙이 여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때 미는 거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갈 건데 지금 딴 데 잘못 뒀다가는 여기 찝으면 끊어집니다. 있는 거랑 끊는 거랑 맞보기죠. 그러면은 이것도 나가면서 여기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끼우고요. 그럼 흙은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끊는 거 있으니까 하나 보강하고, 안 받으면은 뛰어서 사니까 맞고, 이걸 찝어서 잡으러 가는 건 안 됩니다. 찝어놓고 잡으러 가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봉쇄도 잘 안 되지만 봉쇄가 됐다고 치더라도 이게 미는 건 집이 안 나요. 막았을 때 늘더라도 여기를 치중 가면 바로 다 죽습니다. 집이 안 나는데 한 칸을 뛰면 집이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다 뻗어서 여기가 한 집이 나서 살았죠. 자, 그러면은 호구 칠 때 흙은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때 백이 여기를 밀어서 나옵니다. 이제 찝고 끊는 거 없어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사는 걸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흙이 저기 석점 끊어지는 게 계속 아까부터 문제였으니까 석점을 이렇게 띄어서 지키면, 자, 지금 책 보신 분은 이제 벌써 정답을 보신 거니까 호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키면 좋아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붙인다? 네, 그쵸. 근데 바둑 많이 늦었는데요. 붙이고요. 여기 나가는 걸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째나가는 건 흙이 이렇게 찔러서 끊어지는데, 요렇게 한 다음에 째면은 흙이 바로 터지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 찝고. 단수 못 치죠? 단수 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수 치고 단수 치면은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되는데요. 이은 다음에 때려낼 때 여길 찝으면은 여기 아래가 끊어져서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단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두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두면 될까요? 지금 이 모양인데. 안에서 살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두면 될까요? 그냥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석점이 도망을 못 가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은 5점 잡는 거랑 이거 1점 잡는 거랑 맞보기니까. 자, 그럼 흙은 이어야 되고, 늘고 맞고 들여다봐서 살았습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요거 그대로 실전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결국 된 거예요. 자, 찝고 찌르고 있고 이었습니다. 누가 잘 됐을까요? 흙이 잘 된 것 같죠? 그쵸? 네, 백이 조금 잘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사실 또 날카로운 지적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개를 하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게, 내가 지금 2번이나 손을 뺐거나, 타개를 한다는 건 손을 뺐거나 아니면 상대 진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당히 타협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겁니다. 가장 나쁜 거는 쫓겨다니면서 어딘가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이 나가다가 흙이 이렇게 계속 이런 돌들이 추가로 와서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나쁜 거고요. 딴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딴 데 영향을 안 미치는 거는 꽤 괜찮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쌈지를 떠도 괜찮아요. 이렇게 쌈지를 떠도 괜찮은 경우가 언제냐면은 상대가 너무 셀 때는 쌈지 뜨고 안에서 살아도 됩니다. 이건 군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유 진짜 많이 했네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상대가 이렇게 5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수비 병력이 2,000명 밖에 없어요. 그럼 정면으로 싸우면 죽잖아요. 그럼 이때 군대들은 대부분 벙커 파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겁니다. 바둑도 똑같아요. 병력 차이가 많이 나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단 병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날 때. 자, 그럼 여기서 흙돌 차례인데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여기는 좀 정답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찌르고 끊는 게 선수입니다. 자, 그럼 하변을 둘 건데 하변을 크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침착하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랑 한 칸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지켜야 할까요? 자, 지킨다. 그리고요, 크게 키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바둑 두시는 분들 심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자, 이게 프로들하고 바둑 두는 메커니즘 차이인데, 물론 고바야시도 지켰습니다. 이건 이제 고바야시 스타일이고요.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이거 도서는 꽤 나쁩니다, 바둑이. 자, 프로들은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짓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작아서 지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집이 작아서 지는 거. 반면에 아마추어 분들은 집이 깨지는 걸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바둑이 넣으시려면 집 깨지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이걸 집이 어떤 집이 깨지면 안 되고 어떤 집이 깨지면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깨졌을 때 내가 뒤탈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깨졌을 때 내가 주변이 약해가지고 여기가 깨졌는데 얘가 곤마가 되거나 뭐 얘가 곤마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을 지킵니다. 근데 깨졌을 때 내가 뒤탈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크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뛰어서 지키고,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살았다고 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조치훈 구단이 또 수를 잘 내니까 막 이런 거 하고, 이 수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적당히 사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호구 친 다음에 뭐 젖히고, 이렇게 살았다고 치죠. 이렇게 사는 게 아까 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흙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 세력이 생겼잖아요. 선수도 잡았고, 계속해서 먼저 돌이 가면 안 되는데 어디다 힘을 써야 되죠? 여기요? 네, 세력이 생긴 바로 옆 동네에다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해서 너는 살았냐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 맞는 거고요. 지금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을 지키는 건 소극적입니다. 다만 이제 고바야시는 조치훈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죠. 워낙 수를 잘 내니까 안전하게 두고 이제 실수를 노리려는 겁니다. 조치훈 구단이 의외로 실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불같은 성격이어가지고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실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좀 아무튼 좀 기분파적인 좀 그런 게 있어서 기분이 어긋났을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모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하변에요. 네. 백이 만약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네. 아까 사모님 흙은 그래도 위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백이 밑에 다 차고요. 흙이고 자변으로 거기 이제 기존 타다니 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갔는데 백이 또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아, 네. 양쪽 다 살죠. 다 살면, 그리고 흙은 저쪽에 세력이 있지만 이미 상대편에 백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흙은 그러면 결국 집으로서는 많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집 이야기만 한번 해보죠. 집은 금방 본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호구를 치면은요, 여기 아랫집이 나는 겁니다. 아까 집이 깨져봤자 여기를 깰 수는 없는 거고, 다 깨봤자 여기 아랫집이에요. 자, 그럼 아랫집을 한번 세보죠. 이렇게 누르고 치받고 젖히는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흙이 만약에 백이 깬다고 하면은 이거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죠. 집을 세기 위해. 이것까지 살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대략 여기 지금 20집 정도가 깨졌습니다. 13, 16, 20집 정도. 20집 정도가 깨졌는데, 대신에 백이 깎으면서 여기에 이제 뭔가 없는 돌보다는 나아요. 끊는 건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대신에 20집을 깨는 대신에 아까 모양은, 물론 이제 흙이 좀 아까는 너무 쉽게 둔 겁니다. 아까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공격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쉽게 잡을 수 있는 모양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살아는 모양을 만들었다 치고, 그러니까 20집이 깨졌지만 일단 아래가 완생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일단 기분이 나쁜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바깥의 백돌들이 전부 흙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0집이 일단 차이가 나지만 일단 선우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백돌이 있을 게 흙돌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흙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뭘 못하고, 이거 잡지 못하죠. 당연히 못 잡고 백이 산다고 치더라도
본전 계속 뽑습니다. 본전 뽑고 남아요. 이런 거 띄고 받아야죠.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수를 안 두고 있는데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딴 데서 이제 투자를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집이라는 게 중앙집이건 변집이건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앙집이 이런 경우에 심하긴 하지만, 집을 억지로 지으면은 상대가 바깥에서 깎기 때문에 바깥에서 깎으면서 상대가 좀 세금을 빼갑니다. 소득세를 빼가는데요. 대신에 집을 깨게 되면은 깬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엷어지는 대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으면 짓는 쪽에서 세금 물고 깨면 깨는 쪽에서 세금 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의 안형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집을 깨져주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깨는 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별로. 저는 한 칸 띄워도 깨는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다만 조치훈 구단도 나중에 해요. 고바야시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지키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큰 자리를 다 뒀다가 이때 깰까봐 조치훈 구단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수내는 거. 이게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고바야시도 한 1시간 넘게 생각하고 여기를 호구 쳤을 겁니다, 아마. 이런 수익가 너무 어려워서 둔 건데요. 이건 프로하고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이건 승부 호흡 때문에 호구를 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수를 냈을 때, 자, 동수끼리 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백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흑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흑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수내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수내는 쪽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크게 지키시는 게 좋아요. 단 내가 두터울 때. 자, 이렇게 지켰고요. 좀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 맞춤형으로 호구를 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전략이 기다리자고, 두 번째 전략이 절대 이런 데서 이제 상대가 수내는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귀신이니까 수내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중요한데, 여기가 진짜 공부입니다. 사실은 많이 들으신 거기도 한데 계속 들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백은 요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흑은 요 모양이 있어요. 자, 백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건데, 같이 짓는 흐름이 좋을까요? 같이 깨는 흐름이 좋을까요? 지어야 돼요. 네, 같이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뭘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백돌하고 흑돌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두터워 보이나요? 흙이 두텁죠. 항상 엷은 쪽에서 지으려고 하는 거고 두터운 쪽에서 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깨보죠. 돌을 같이 한번 3개씩 놔볼 겁니다. 여기를 깬다고 이렇게 3개 놓는 거랑, 흙이 저기를 깬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3개 놓는 거랑,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띄워도 이쪽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끊어서 잡을 수 있는 거 없죠. 여기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온 다음에 또 손 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워낙 두터우니까. 흙은 깬 다음에 뭔가 계속 생겨요. 여길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여기를 갖다 붙여서 활용하는 것도 보이고, 사실은 여기 붙이면 순합니다, 귀는. 그리고 이쪽에 벌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백이 훨씬 엷기 때문에 엷을 때는 같이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같이 지으려고 할 때 5대5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율은. 자, 예를 들면은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한번 좁혀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백이 짓기만 할 건데 흙이 무조건 깨야 되는데요. 같이 지으면 흙이 많이 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둬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누가 쉽게 둔 것 같나요? 백이 쉽게 둔 것 같죠? 바둑은 물론 제 말투로 봐서 백이 이겼을 테니까 몇 집 정도 이겼을까요? 20집 이상 이겼습니다. 흙이 엄청 이상한 거예요. 집만 세봐도 나옵니다. 지금 흙이 지은 거는 여기고요. 백이 지은 거는, 그러니까 백이 원래 집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만 좀 확정 가고, 여기까지 확정 가라고 치고,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미지였으니까 지금 여기가 백이 난 거예요. 여기가 백이 20, 30, 40, 50집 넘게 났습니다. 흙은 여기까진 집이고 사실은 여기도 대충 집이에요.
그럼 흑은 여기가 난 건데요. 21, 31, 한 40도 채 안 됩니다. 이미 10집을 득을 본 데다가 흑은 가만 놔둬도 좀 집이 있었어요. 백은 가만 놔둬도 집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추가로 뭐가 계속 생기거든요. 좁혀도 들어가야 돼요. 좁혀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넓힐 이유가 없었죠. 좁혀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둬도 흑은 들어가야 되고요. 혹은 요렇게나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대충 갖다 놓고 있지만 반면에 백이 이렇게 실전에 넓게 지키니까 흑이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어차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좁히는 게 나았죠. 자, 여기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많이 흔들리는 건데 이건 이제 상대가 하도 태연하게 두니까 한 번 더 고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고를. 이제 상대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제 고바야시 바로 들어왔죠. 무조건 들어가서 깨야 됩니다. 자, 실전 보시죠. 이렇게 두고. 자, 눈목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번 타겟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디 두면 좋을까요? 이 형태에서는 보통 눈목자를 가르겠다고 하는 거기가 급소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1번. 다른 의견 없나요? 자, 보통은 이럴 때는 2번으로 갑니다. 눈목자에는 보통 이렇게 가요. 갖다 붙이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건 이제 꽉 막혔을 때 흑이 다음 액마가 물론 치받고 젖히는 게 있기는 한데 2단 젖힘 당했을 때 이제 그 강한 돌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조금 깝깝하니까요. 한 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자, 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자, 타겟을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호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중에 안 되는 수,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를 찾아보시죠. 자, 1번, 2번, 3번, 4번. 두 가지는 두면 안 됩니다. 3. 1, 다시 볼게요. 천천히. 2, 3, 4. 사실 형태를 보면은 두 가지 똑같은 형태고 두 가지 다른 형태예요. 근데 두 가지는 호구하고 거리가 먼 형태입니다. 어디가 안 될까요? 1번. 1, 2, 3, 4. 1, 3은 안 돼요. 1, 3은 두면 안 되는 수입니다. 꽉이 있는 수죠. 위험합니다. 꽉이면 호구 칠 자리가 없잖아요. 뻗은 수입니다. 호구 칠 자리가 없죠.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있는 시간에 요게 맞고요. 호구죠. 왜냐면 다음에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호구, 그리고 젖혀 있는 거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 호구 보고 있고 여기 호구 보고 있죠. 급소고요. 이것도 다음에 찝는 게 선수죠. 이어야 되고 또 젖히는 게 선수죠. 순식간에 호구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면 금방 살아요. 금방 사는데 이걸 잠깐 뭐 중리산이 소리 나옵니다. 엄청 위험해요. 실전에 아무튼 곰마는 붙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될 때. 이게 죽지 않으려고 붙기가 쉬운데 떨어져야지 하나라도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나 지금 한번 살아보죠. 백이 일단 어디 둬야 되나요? 뭔가 잡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만 호구 자리를 가격을 해야 됩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H3. H3. 흑의 호구 자리요. 백의 호구 자리 말고. 네. 지금 백이 사는 게 아니니까. G3. 네, G3. 여기가 정답이고요. 자, 흑은 일단 그 교환 손해가 없으니까 바로 하죠. 어디가 손해가 없나요? 귀에 어차피 수 안 나니까. 아, 뚫릴까봐 그러시는군요. 이거 뚫려도 귀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네, 젖히고 맞고, 그 다음에 흑은 자, 지금도 두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죠?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갈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뚫고 나갈 겁니다. 자, 찌르면 젖히고 끊을 때 이거 있는 걸 이용해서 중앙으로 나가보죠. 있는 거 당장은 안 되지만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있겠다고 협박하면서 G4. 지사. 요건 너무 노골적이죠. 이것도 선수고 요것도 선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나갈 겁니다.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죠. 지금 돌이 연결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백을 조여야 되니까 그런 거고. 자, 백이 만만치 않아요. 젖히는 거는 이런 거 끼우고
있는 것만 와도 바로 저거 석점 사는 게 부각이 되죠.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들여다봤을 때 좀 위험한 방법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거는 밑으로 한 칸 띄는 수입니다. 자, 한 칸을 띄더라도 백은 거기를 둬야 돼요. 호구 자리. 어디 둬야 될까요? 흙의 호구 되는 자리.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느리니까 어디가 흙의 호구 되는 자리죠? 네, 이거 하나 젖혀놔야 되겠다. FE. 아, FE도 좋은 자리인데요. FE보다는 지금 여기가 이제 흙의 본진이니까 찝혀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호구 자리 없앴던 거. 이 호구 자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백은 여길 들여다봐야 돼요. G3, G3 해야 되고요. 이건 이어야죠. 있고.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밀거나 할 겁니다. 젖힐 때 찌르고. 대신에 흙은 이제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형태가 나왔죠. 미는 거 있고 붙이는 거 있고 찌르고 끊는 거 있고 나가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붙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붙으면 안 됩니다. 붙으면 안 되고 호구를 만드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좋네요. 지금 보니까 실전에 생각하기 힘들죠. 보통 붙이면 빠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찝는 호구 보고 있고 호구 치는 호구 보고 있고 요 호구 보고 있고 요 호구 보고 있고 아무튼 호구만 쫓아다니시면 돼요. 살 때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은 뻗었고요. 뻗으니까 흙은 하나 붙이고 늘고 붙이고 늘고 있고 해서 살았고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강의가 되게 기네요. 자, 지금은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흙이 조금 좋은 바둑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깨졌고요. 이 같이 깨면 왜 안 되냐 하면은 흙은 아직도 좀 살아있는데 백은 완전히 깨졌잖아요. 흙은 아직도 여기서 어느 정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깼는데 깨는 속도가 너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붙이고 뻗고. 아, 여기 흙이 날라갔죠. 붙이고 뻗고.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나쁜 바둑인데 백이 무리했다가 다 죽었고요. 이게 이제 패착이 됐네요. 네, 이 바둑 중요한 거는 이게 돌의 강약 잘 보시고 깨느냐 안 깨느냐를 잘 보는 건데요.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세면 안 깨는 거고 지을 때는 크게 짓는 겁니다. 약할 때는 깨는 쪽에서는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깨는 거고 그 다음에 짓는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살살 짓는 겁니다. 그럼 이 바둑에서 이런 모양을 보실 때 지금 이 두 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이 세 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강의는. 흙으로는 여기 두텁기 때문에 크게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백으로는 이 흙이 두텁고 이 백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좁혀서 짓는 거. 그리고 흙은 이게 두텁고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30집 집니다.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